주식 시마론입니다. 시장에는 정말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부동산 투자 대안 리츠 투자의 모든 것.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미래에셋 증권의 이광수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부에 맞서지 말라라는 격언이 굉장히 유명한 격언인데 지난해 출간하셨던 2020 리츠가 온다에서 이 격언을 인용을 하셨더라고요, 연구원님께서. 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실물 부동산 투자는 꾸준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리츠 시장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하시면서 앞으로 중요한 투자 트렌드가 될 거라고 꼽아주셨어요. 오늘 그 이야기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리츠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 계실까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예. 리츠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일단 용어가 Real Estate Investment Trust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소수의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을 같이 사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같이 운영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을 투자자들이 나눠 갖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부동산이라는 게 거금을 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산인데 네. 이렇게 소액의 투자를 통해서 살 수 있는 거고요. 또 리츠는 독특한 측면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통 회사들이 수익이 나면 이제 배당을 해주잖아요. 근데 배당은 누가 결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네. 모여서 결정하잖아요. 근데 리츠는 그 임대 수익의 90% 이상을 무조건 배당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래서 배당 많이 안 해주잖아요. 뭐 투자한다고 해놓고 네. 하고. 근데 리츠는 임대 수익이 생기면 90% 이상은 무조건 배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저희가 배당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정말 부동산 투자하면 거액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주식처럼, 네. 예, 좀 더, 삼성전자를 우리가 다 사려면 정말 얼마의 돈이 필요합니까? 딱 그렇죠. 쓰여있는 시가총액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보다 적은 돈으로 우리가 삼성전자의 주주가 될 수 있듯이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도 주식 투자처럼 좀 더 소액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계속해서 리츠 시장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유가증권 시장에 14개 리츠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이 있다고 하고요.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벌써 2,173억 원을 배당했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던데요. 올해 들어서 상장한 SK 리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이달에 벌써 상장을 했던 걸 잊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예. 9월 14일에 예. 유가증권 시장에 안착을 했는데 청약 경쟁률 같은 경우도 역대 공모 리츠 가운데 최고를 기록했었고요. 네. 또 첫날 공모가보다 또 좋게 마감이 네. 됐습니다. 15% 공모가 대비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네. SK 리츠가 주목받았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일단 보유 자산, 그러니까 운영하는 부동산 자산이 굉장히 우량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을지로의 서림 빌딩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한 70년대에는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빌딩 중에 하나였는데 그걸 리모델링하면서 최근에 뭐 을지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임대차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SK 주유소 116개 정도를 이제 보유하면서 SK 그 주유소한테 임대해주고 장기 임대주고 그러니까 그 임차료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측면이 좀 부각됐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최근에 주식시장 특히 좀 불안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이런 안정적인 어떤 투자 그리고 자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SK 리츠가 청약이 잘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분위기가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나 한국에서 좀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SK 리츠가 포함하고 있는 그 자산 자체가 우량하다는 점에서 시장에 큰 주목을 받았다. 맞습니다. 라는 네. 말씀이시고요. SK 리츠가 또 배당 차원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네. 예. 국내 리츠 가운데서 최초로 분기 배당을 실시한다라는 그렇죠. 점도 주목을 네. 받았었고, 네. 배당 수익률도 이 정도면은 높을까요? 상장 후의 예상 배당 수익률이 5.5%라고 하는데, 사실 어떻습니까? 평균 수준이었고요. 예. 대신 배당의 안정성이 좀 주목받은 거죠. 그 임차인들이 SK 주유소라든지 아니면 임차인들이 우량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투자자들이 좀
관심을 많이 보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에 상장되는 리츠의 평균 배당 수익률이 5%에서 6% 그 사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월등히 높다고는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국내에서 리츠 투자가 아직은 좀 생소하다라고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정부가 사실 많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리츠 네, 네. 투자를 많이 권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 네. 아직도 사실 시장의 관심의 중심에 서지는 못한 것 같지만 네. 그래도 꾸준하게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리츠가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본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이제 좀 장기 전망을 해보면 네. 한국 가계자산의 구조 변화를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아까도 서두에서 앵커님이 뭐 미국의 순자산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드렸는데 네. 사상 최고. 그렇죠. 근데 미국 가계와 한국 가계의 가장 큰 차이는 예. 미국은 예를 들어서 주식이라든지 리츠라든지 이렇게 뭐랄까요? 좀 현금화가 빠르게 가능한 자산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계에서 차지하는 주식 비중이 아무리 뭐 한 20% 30%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 정도 높죠. 네네. 근데 한국 가계에서는 대부분의 자산 자체가 70% 이상이 부동산입니다. 실물 부동산. 그러니까 그게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쪽에 몰려 있는데요. 근데 이게 저성장 구도로 갈수록 사실은 고령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자산 구조가 바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실물 자산은 얻는 이익이 없잖아요. 전부 다 쉽게 말하면 자산 가격이 올라야 이익이 생기는 건데 쉽게 말하면 배당이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부동산의 투자를 유지하면서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게 리츠라는 상품이고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가계 자산의 변동을 보면 향후에 리츠가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건 그런 관점에서 미국이라든지 일본에도 똑같이 그런 흐름이 나타나거든요. 가계들의 변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거의 9천만 명 이상의 리츠에 투자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3억 5천만 정도니까 거기에 성인만 또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어떤 고령화라든지 이런 거에 준비하면서 이렇게 안정적인 리츠를 투자를 많이 해놨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런 어떤 변화, 시대적 변화, 그런 요구가 좀 있다. 리츠에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렇게 소액으로 많은 사람들이 건물주가 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빌딩의 기초자산인 리츠를 갖고 계시면 그 빌딩에 뭐 문고리 하나 갖고 계신 소유주죠. 거예요. 예, 문고리 하나 네. 갖고 계신 거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요즘 뭐 우리 가계 자산, 저의 가계, 우리 집 자산을 어떻게 늘릴 건가를 정말 많이 고민을 합니다. 이제 저희 아이들도 이제 초등학교 막 입학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10년, 20년 정말 열심히 제가 벌어놔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여러 펀드도 든 것도 있고 하지만 삼성전자를 모아갈까 아니면은 고배당 ETF를 모아갈까 리츠주가 해답이 될 수 있을까 여러 고민들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리츠주를 이제부터 좀 중장기적으로 모아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이라면 매수 시점을 어떻게 잡고 어떤 방법으로 리츠주에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얼마나 저희가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느냐가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어떤 투자를 할 그럼 때 매달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뿐만 아니라 현기?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매일 그러니까 매달이라든지 뭐 매분기 이렇게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하죠. 기다릴 수 있죠. 기다릴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제가 뭘 투자했는지 확실히 알아야 오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어떤 뭐 주식 투자가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요. 저희가 쉽게 말해서 아저씨 이거 좋은 주식이에요. 이거 사세요. 이렇게 사시는데 주식 투자를 잘 모르고 사신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기업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쫓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리츠가 갖고 있는 부동산은 명확하잖아요. 저 빌딩이야. 저 주유소야. 가서 직접 보고. 그리고 있습니다. 항상 배당을 줘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오래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 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자산이라고 투자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언제 사느냐? 이건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계속 분할해서 그러니까 자산을 모아가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대신 비중을 가지셔야죠. 흥미로운 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러니까 빌딩이라는 가치가 있을 겁니다. 이게 1,000억이죠. 그러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게 다 계산해 주거든요. 애널리스트들이. 그래서 빌딩 가격이 1,000억인데 막 주식시장이 안 좋아서 갑자기 시가총액이 900억이 됐습니다. 그때는 매달 100만 원씩 마냥 샀다면 그 시점에는 한 200만 원 좀 더 사보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배당 받으시면 다시 또 사고. 그래서 이렇게 꾸준하게 주식을 한번 모아 놓으시고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면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노년 때 정말 뭐라 할까요? 좀 안정적으로 어떤 캐시플로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주변 지인분들 중에도 요즘 제일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주식으로 노후를 대비해 두신 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뭐 배당을 꾸준하게 주는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몇 주 이상은 확보해 두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직장인들 가운데서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리츠주 같은 경우도 가장 큰 그 메리트가 뭐 부동산을 분할 매수한다는 점도 되지만 배당을 꾸준하게 받을 수 있다는 그 배당을 약속받는다. 그렇죠. 라는 점, 네. 특히 임대 수익의 90%를 다 배당받는다. 맞습니다. 라는 점인데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도 뭐 모아 나가는 것 중에 삼성전자 고배당 ETF, 리츠주 이렇게 얘기한 게 다 배당을 주는, 꾸준하게 주는 네. 쪽들인데 네. 리츠주가 대표적인 고배당주로서 부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평가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그런 주식의 배당주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좀 길게 보면 저희가 이제 통계 자료도 나오는데 길게 보면 자본주의에서 부동산을 투자하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그죠? 네. 한 100년, 200년 사실은 거의 안 빠진 자산이잖아요. 네. 계속 꾸준하게 오르고. 근데 리스크가 뭐냐면 언제나 사고 팔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의 리스크도 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놔서 100년 동안 버틸 수 있으면 되는데 그 기간 동안 계속 변동하니까 그러기 힘든데 예를 들어서 리츠라는 것도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보다는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사실 부동산의 실물보다는 리츠가 더 투자하기 쉬운 거고 또 흥미로운 게 아까처럼 뭐 건물주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건물주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맞아요. 임차인도 관리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네. 물 샌다고 그러면 가서 고치셔야 되고 고쳐주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저 이제 장사 안 돼서 나갈래요 그러면 또 구해야 되죠. 임대료를 못 받는 리스크도 굉장히 큽니다. 그럼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리츠의 건물주가 되시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대신에 관리해주고 임차인들이 들어와 있고 누군가 계속 해주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거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포트폴리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자산의 한 비중을 좀 차지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익률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리츠의 수익률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고배당주로서 네. 예 어느 일단- 정도 수익률이 되는지 일단 기준을 좀 현재 알아볼까요? 국내에 상장된 리츠는 5%에서 6%의 배당 수익률을 얻으실 수 있고요. 네. 지난해에는 주가가 좀 빠져서 오르면서 좀 전체 수익률이 올랐는데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 경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평균 한 연간 7%에서 8% 계속 사 나가시면 그 정도 수익률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뭐 리스크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리츠를 투자할 때 어떤 점을 확인해야 되는지 그리고 리츠주의 리스크는 없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리츠주의 리스크가 있죠. 왜냐하면 예. 부동산 여러분 사실 때하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뭐 부동산이 좀 안 좋거나 임차인들이 좀 뭐랄까요 불안하거나 이러면 분명히 리츠에도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 부동산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누구한테 임차해주고 있고 그리고 어떤 식의 또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조사 내지 리서치를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뭐랄까 부동산의 위치, 역사 그리고 누가 안정적으로 임차인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 역사라는 거는 그 부동산 자체의 역사를 말씀하세요. 특정 부동산 자체의 역사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리츠가 일반적으로 상장된 지 오래된 리츠가 좋은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부동산이 그렇잖아요. 오래된 지역이 핵심 지역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리츠도 상장된 지가 오래된 거는 그동안 그만큼 역사가 오래된 부동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일단 좋은 거죠. 근데 새로 생긴 위치는 외곽에 뭐 빌딩이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그런 차원에서 이런 기간, 히스토리 이런 것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상장된 리츠가 거의 뭐 1900년대 초반에 이렇게 상장된 리츠들도 있거든요. 그럼 거의 뭐 80년, 100년 된 리츠들이 있는 거죠. 그런 자산들을 보면 뭐 역사도 있고 오래된 위치도 좋고 이런 자산들이 많아서 특히 글로벌 리츠 투자하실 때는 히스토리도 잘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리고 리츠를 투자할 때 첫 번째로 확인할 변수를 꼽으신다면 어떤 변수일까요? 변수라고 말씀드리면 어차피 주식이거든요. 주식처럼 거래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 부동산의 가치하고 비교했을 때 네. 비싼지 안 파는지 이거 당연히 검토해야죠. 근데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사업 보고서나 아니면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면 이 부동산의 가치, NAV라고 그래서 순자산 가치가 나오거든요. 순자산 가치와 그리고 지금 주가의 시가총액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 회사가 지금 주식시장에서 너무 과열돼서 비싼 상황이구나 혹은 싼 상황이구나 이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또 역설적으로 배당 수익률에도 이제 반영이 되잖아요. 근데 한국이 아까 배당 수익률이 5%에서 6%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대형 리츠 같은 경우에 근데 미국이나 일본 리츠 같은 경우에 평균 배당 수익률이 3%에서 4%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한국의 리츠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간략하게 네. 그 리츠가 운영하는 자산 가운데서 여러 가지 분야들이 요즘은 여러 기업들이 상장하면서 여러 분야들이 있거든요. 뭐 물류센터라든지 주유소라든지 뭐 어떤 그룹사의 빌딩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도로, 톨게이트 등등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관심 가지시는 가장 유망하다고 보시는 그 부동산 자산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저는 좀 이렇게 남들이 안 좋아하는 걸 좀 유심히 보거든요. 네. 최근에 한국의 부동산 중에 상업용 부동산에서 가장 사람들이 안 좋게 판단하는 게 유통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백화점, 그리고 쇼핑몰. 그래서 반대로 물류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네. 근데 이 유통부동산이 잘 보시면, 핵심 지역에 많아요. 맞아요. 근데 그만큼 그걸 기초자산화 리츠들이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동산에 흥미로운 게 뭐냐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막 지금 백화점을 하는데 갑자기 이커머스로 전부 다 바뀌진 못하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싹 바꿔서 갑자기 빌딩을 만들다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부동산은 결국엔 토지 가치가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한국의 그런 유통부동산, 오래된 유통부동산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또 오픈이 되고 사람들이 경제활동이 또 증가하면 그런 네. 전통적인 그 오프라인 관련된 유통시장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도 보면 지난해, 그러니까 현재까지 유통리츠가 주식이 거의 40-50% 올랐습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요? 아니, 그러니까 올해만. 올해만. 네.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주목받거든요. 그런 예. 차원에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유통부동산, 그런 백화점이나 이런 리츠들 한번 보시면 좋으시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리츠주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그리고 그 여러 가치들에 대비해서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운영하는 부동산 가운데서는 앞으로 유망해질 수 있는 부동산 쪽이 유통 분야일 수 있다는 점 투자 포인트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점점 커지는 리츠 시장, 해외 리츠 투자 전략은 국내에서도 지금 하반기 내년에 상장할 예정인 리츠들이 있습니다. 신한 서부 T&D와 또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11월 상장 예정돼 있고 내년에 NH 올원 리츠, 또 마스터 프리미어 리츠, 코크랩 30호 등 유가증권 시장의 상장 줄줄이 리츠주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해외 리츠에 대한 투자 전략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글로벌 리츠 시장의 성장 배경은 뭘까요? 첫 번째 잠깐 이제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가계 자산이나 투자자들의 생각의 변화죠.
그러니까 그렇죠. 안정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데 부동산 가격이 변동이 크니까 리츠를 통해서 뭐랄까 분산 투자를 하는 상황이고요. 또 안정적으로 배당을 또 주니까 그런 차원에서 캐시플로우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주요 선진국들은 이 리츠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성장 또 저금리 시대에 이 부동산의 가치는 사실 빼놓을 수 없다는 그렇죠. 예, 부분에 네. 대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리츠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갖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해외 리츠 투자는 국내와 어떤 점이 다를까요? 좀 더 어렵진 않겠습니까?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직접 가서 보시면 좋은데 이렇게 보실 수도 없고 이러니까. 근데 굉장히 다른 점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상장 리츠를 보시면 엄청나게 다양한 자산들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예를 들어서 전통적으로 오피스 자산도 투자할 수 있고, 뭐 물류부동산, 최근에 나온 데이터 센터나 심지어 그 5G 인프라라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통신탑 이런 데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왜 뉴욕에 가시면 광고판 많잖아요. 맨하탄에. 그렇죠. 광고판에 투자하시는 리츠도 있어요. 그리고 극장에서 투자할 수도 있고 심지어 미국에는요 교도소 리츠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러니까 미국은 범죄가 또 총기 사용이 가능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 교도소 사용 비율이 되게 높거든요. 아, 이게 사설 교도소로 많이 이용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기초 자산으로 한 리츠들도 있죠. 그래서 가장 큰 장점 혹은 다른 점은 다양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 생각하시는 그런 점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국내 같은 경우는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 14개 리츠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일까요? 거의 150개 정도 되고요. 시가총액으로는 거의 1.5조 달러 정도 돼서 굉장히 큰 시장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천만 명 이상이 연금 자산을 리츠에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리츠들 보시면 주요 이제 투자자들 연기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령 인구들한테 꾸준하게 캐시플로우를 이제 확보해주는 그런 중요한 이제 투자 자산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네. 아까 말씀해 주신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는 말씀을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데 그래서 정부가 좀 밀고 있는 것들은 저는 또 가입하려고 하는 게 해외 비과세 펀드도 저는 가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리츠 같은 경우도 저도 한번 꼭 투자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그렇게 활성화가 돼 있고 또 미국인이 5명 가운데 1명이 건물주다 할 정도로 리츠주에 투자를 또 많이 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리츠 전성시대에 코앞에 들어섰다 이런 얘기들이 요즘 많던데 올해 미국 리츠의 수익률 한번 알아볼게요. 대표 상장 리츠가 뭐가 있을지. 예, 올해 네. 현재까지 미국의 전체 수익률은 한 22% 정도 되고요. 예. 그래서 리츠의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분야별로 보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리테일, 그러니까 전통 백화점 이런 데가 거의 한 40% 정도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주거 리츠, 하우징. 그래서 주택을 임대하는 리츠가 거의 한 42.5% 정도 상승했고 셀프 스토리지라고 그래서 왜 개인들의 짐을 잠깐 맡겨놓는 거예요. 네. 예, 그 미국엔 그런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사업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사할 때 잠깐 맡겨놓거나 맞아요. 뭐 외국에 공부하러 갈 때 잠깐 맡겨놓거나 이런 데가 이제는 굉장히 올해 한 50% 이상 상승해서 어쨌든 약간 올해의 미국의 리츠의 투자 상승률 패턴은 약간 그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열리는 그런 경제 활동에 대비한 약간 오프라인 쪽에 부동산들이 주목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 미국의 리츠 중에 한 3, 4년간 꾸준하게 상승한 리츠 중에 대표적인 게 데이터 센터 리츠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5G 인프라스트럭처 리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리츠는 왜 빅테크 회사들이 그 빅데이터를 다루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 센터를 져놓고 그들한테 빌려주는 겁니다. 이런 리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이 아마존, 뭐 애플, 구글 이런 데예요. 그런 리츠들이 최근 한 3년간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좋았대.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리츠를 통해서 막 오래된 하우징 아니면 오래된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사업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뭐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센터라든지 5G 관련된 인프라에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여기저기 다녀보면 지방에도 보면 갑자기 뭔가 막 공사를 하고 엄청 활성화되는데 보면은 물류센터가 지어진다든지 네네.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는 곳들이 그쵸, 많더라고요. 그쵸. 예, 미국에서는 지금 우상향 하고 있는 리츠가 데이터 센터 리츠 그리고 5G 그리고 올 상반기 들어서 눈에 띄는 세 가지 리츠는 셀프 스토리지와 주거 리츠, 리테일 리츠 네, 네. 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네. 말씀해 주시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가장 또 큰 변수가 바로 테이퍼링입니다. 연준의 금리 정책을 글로벌 자금이 안 볼 수 없을 거고요. 그리고 그런 정책들이 시행이 되게 됐을 때 과연 글로벌 자금들이 어디로 이동할지가 지금 주식 투자의 화두가 아니겠습니까? 리츠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테이퍼링이 리츠에 미칠 영향력? 직관적으로 사실 리츠의 가장 큰 장점은 배당 수익인데 예. 그래서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을 한다면 기준금리가 인상된다면 상대적으로 스프레드가 적어지죠. 그래서 시장금리하고 배당 수익률의 차이가 적어지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투자자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세요. 금리 인상되면은 리츠가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히스토리컬에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가 인상되고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오르는 구간에서는 임대료가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임대료 올라가는 구간하고 건물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크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그 금융 정책과 관련된 리스크가 물론 단기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장기적으로 임차인들한테 받는 임대료가 올라가고 건물 가치가 올라가면서 그런 반사적인 이익도 좀 고려해야 된다. 그런 펀더멘탈의 변화요, 기초적인.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주가가 좀 조정받고 영향을 받으면 오히려 좀 더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구간이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리츠가 좀 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명확하게 회사들이 어디에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 회사들이 오랫동안 운영했기 때문에 뭐랄까 안정성이, 불확실성이 좀 적은 거죠. 그래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오히려 리츠가 좀 더 주목받을 수 있다. 지금은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물론 있지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소액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는 투자 방법, 리츠에 대해서 귀로만 듣다가 실행해 보시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포트폴리오 구성 차원에서 리츠는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라는 점을 오늘 크게 강조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해외 리츠 투자를 할 때 여기서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변수 중에 강조해 주시고 싶은 변수가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점을 기준으로 선별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 개 말씀드리면 사실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투자자분들이 상장된 지 오래된 리츠를 투자하세요. 예. 예. 그런 회사들이 우량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고 그만큼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래될수록 좋은 부동산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이 회사 상장이 언제 됐지? 이 회사 부동산을 언제 보유하고 있지? 그런 역사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론 그런 지표들도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NAV라든지 뭐 순자산 가치 그리고 회사가 갖고 있는 배당 수익 이런 것도 고려 대상이지만 처음에 그러니까 150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잖아요. 일단 필터를 하나 걸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필터를 역사로 한번 보시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렇게 먼저 접근하면 좀 더 용이하게 접근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리츠주 투자 아주 생각보다는 심플하게 투자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드네요. 그러니까 어느 리츠가 가장 오래됐는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예. 투자는 간단한 게 좋습니다. 맞아요. 복잡하면 사기예요. 그래서 네. 이해하기 쉬운 게 최고로 좋은 투자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만큼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오래 제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막 기계나 기술도 너무 복잡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간단한 거에 한번 투자하는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가져가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통적인 부의 원천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부동산을 투자 자산으로 삼는 리츠에 대해서 투자해 볼 수 있을 만한 시점이라는 점 여러 가지 강점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뭐 우선은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지의 그 요지에 있는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고 그리고 배당을 많이 매달 주는 그 구조로 또 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배당을 다시 재투자하는 그런 스노우볼 효과도 누릴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는 리츠주에 대한 투자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주식시마론이었습니다. 오늘 월요일의 주제는 리츠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주변에도 이 리츠주 투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오늘 좀 해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이어나가면서 금요일장에 이어서 또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엇갈리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전달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확신이 있어야 잘 수익률을 끝까지 끌고 나갈 수 있더라고요. 또 확신 있는 투자 계속해서 토마토TV에서 이어나가시기 바랄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